안녕하세요. 뉴욕중앙일보 사회부장 신동찬입니다. 지금 미국 정부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공무원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국무부죠. 연방 국무부 외교관들을 중심으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정면으로 반대하는 그런 반대 의견서가 내부적으로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일종의 청원서 또는 연판장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요. 이 같은 외교관들의 집단 항명은 정말 전례 없는 일입니다. 규모도 이미 지금 이 반대 의견서에 참여해서 서명을 한 외교관과 직원들의 숫자가 1000명을 넘어서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 미국 역사상 이러한 집단 항명 사태는 과거에는 없었던 것으로 지금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이 국무부 내부에서의 어떠한 이러한 이 외교관들과 직원들이 어떠한 이 정부 시책에 반대하는 이 어떤 움직임이나 이런 거는 사실 법으로 보장되어 있다고 합니다. 즉 합법적인 어떠한 반대 의견을 현 정부에 한마디로 제시를 하는 거죠. 과거 버락 오바마 대통령 시절 때도 국무부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는 참여 인원이 100명도 안 됐고 뭐 불과 한 몇십 명 정도만 참여를 했고요. 그리고 그때 어떠한 이제 그러한 뭔가 이 백악관에 추진했던 어떠한 그런 이 외교 정책에 대해서 뭔가 수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이 국무부에서 반대하는 이 주요 핵심 내용 중에 하나가 즉 트럼프 대통령이 어떠한 그냥 독단적인 절차로 시행한 반이민 행정명령입니다. 무슬림 7개국의 그 출신 방문자들의 입국을 금지하고 난민들의 입국을 차단한 그런 행정명령인데요. 지금 그 행정명령 때문에 온 미국 또 전 세계가 지금 발칵 뒤집힌 상태입니다. 이 국무부는 특히 국무부는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이유가 외교부서라는 데 특성이 있습니다. 이 국무부 외교관들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은 각자 맡고 있는 각 해외의 그 동맹국 또는 분쟁 지역 어떠한 이런 그 현지에서 맡고 있는 또 그 외교관들이 파견되어 있는 현지 국가와의 관계를 우려하고 또 악화될 것을 염려하는 차원에서 이런 반대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그 국무부에서 이렇게 돌고 있는 일종의 청원서는 그 합법적인 절차를 보면 일단 장관에게 전달이 돼서 장관이 공식적으로 백악관에게 전달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국무부 장관이 지금 공석이죠. 렉스 틸러슨 이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국무장관 후보에 대한 상원 인준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러한 장관 즉 총책임자가 공석인 상황에서 이러한 내부적인 어떠한 집단 항명 사태가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정말 우려가 큰데요. 백악관은 지금 싫으면 나가라는 식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즉 현 정부의 어떠한 정책이 시책이 마음에 안 들면 즉 떠나라라는 얘긴데요. 하지만 백악관도 그 국무부의 이 외교관들이 진행하는 어떠한 이런 이 절차 항명 절차는 다 법으로 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의 권리라고 인정을 하고는 있습니다. 과연 이게 그 다음 상원 인준을 받아서 국무장관이 실질적으로 이제 취임을 하면 어떻게 지금 이 전개될지 향후가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행정명령 때문에 이런 집단 항명 사태까지 일어났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법무장관은 며칠 전 법무장관 대행이죠. 법무장관 대행은 이번 행정명령에 반대하는 각종 소송들이 제기됐는데요. 이 소송에서 법무부는 정부를 대변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무장관도 지금 공석인데요. 법무장관의 지금 법무장관을 대행하고 있는 셀리 예이치
법무장관 대행이 법무부 소속 변호사들한테 편지를 보내서 변론하지 말 것을 지시했습니다. 즉 지금 현재의 그 장관이 공석인 상태에서 법무부를 책임지고 있는 총책임자가 대통령한테 반박을 한 거죠. 대통령의 명령을 한마디로 거부를 한 겁니다. 결국 백악관은 이 예이츠 법무장관 대행을 경질을 시키고 차기 인물을 임명을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차기 그 대행으로 지금 임명이 된 다나 보엔테 버지니아주 연방검찰 버지니아주 동부지검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제 취임하자마자 전임이었던 예이츠 대행의 지시를 내렸던 변론 금지 조치를 다 무효화시키고 앞으로 지금 법원에서 전개될 행정명령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법원에 제기된 소송에 대해서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대변하기로 했습니다. 지금 이 반이민 행정명령이 시행되면서 지금 온 나라가 시끌벅적합니다. 물론 이게 그 이민자 커뮤니티 그리고 또 이 공무원 사회에서도 반발이 일어나는 데는 백악관에서 너무나 독단적인 어떠한 그런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는데 또 그 이유가 있겠고요. 또 이 행정명령 자체가 가지고 있는 그 충격파가 너무 셌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경고 조치 없이 예고 조치 없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 입국하는 사람들을 공항에서 차단시키고 추방을 추진했다라는 그 사태가 지금 어떠한 이러한 이 내부적인 항명 사태까지 만들어낸 계기가 지금 되고 있는데요. 지금 그 백악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 특히 이번 행정명령은 국가 안보를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반응입니다. 즉 잠재적 테러 위험이 있는 사람들을 색출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고 이러한 거를 시행하기 전에 예고를 했다라면 이 미리 다 그러한 위험 요소들이 미리 다 미국에 잠입했을 거다라는 주장인데요. 물론 그러한 명분도 설득력은 있습니다. 워낙 지금 미국은 테러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고 지금 세계 곳곳에서 유럽과 미국 곳곳에서 테러 사건이 발생을 하고 수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안보와 이 안정, 이 국민의 안정을 위해선 무엇보다 강한 어떠한 이런 이 테러 방지 대책이 필요한데요. 하지만 또 이 이민자 커뮤니티나 또 이 테러 사건을 전문적으로 이제 분석하는 어떤 그런 통계나 자료를 보면은요. 이번 행정명령에 포함됐던 무슬림 7개국 출신들이 실질적으로 미국 내에서 테러를 일으킨 경우는 드물다고 합니다. 또 실제적으로 그동안 실제적으로 테러를 일으켰던 테러범들 출신 국가는 사실 이번 행정명령에서 제외된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좀 면밀하게 검토되지 못하고 면밀하게 철저하게 준비되지 못했다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데요. 그건 앞으로 이제 어떻게든 바꿔 나가야 할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떠한 통계를 보면은요, 미국 내에서 이 테러에 의해서 숨지는 그런 이 사망률보다 같은 미국인들끼리의 어떤 범죄로 인해서 사망하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현 정권의 어떤 이민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좀 현실적이고 좀 더 공정하고 공평한 어떤 그런 기반에서 정책이 수립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